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깊이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일어나면은 그냥 피곤해요. 이런 분들은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치매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수면, 즉 우리의 신경세포는 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하게 해줄 수 있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잠을 푹 자야 되는 이유는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건강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만성질환, 즉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 암의 증가의 원인도 불면이라는 연구도 있고요. 또 심장병, 특히 협심증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불면을 꼽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연구에 보면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은 치매의 확률이 50%, 60% 증가한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잠을 자면서 우리 인체는 해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방전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은 인체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고갈하고 나중에는 결핍 상태에서 계속 고장나는 것을 고치지 않고 혹사시키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수면은 건강에 어떻게 보면 기초와도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잠을 들지 못해요. 말똥말똥 그냥 누워있고 안 그러면 다른 걸 자꾸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거는 잠이 들기는 드는데 자다가 자꾸 깨요. 깬 다음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잠을 자다가 좀 깨는 사람들은 한 번씩 자다가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져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면증과 불안증이 공존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깊이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일어나면은 그냥 피곤해요. 이런 분들은 보통 꿈을 꾸거나 잠꼬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을 겪는데 흔히 렘 수면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불면증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우리 인체에 칼슘이 부족할 때 일어납니다. 불면증을 생각하면은 어떠한 신경 호르몬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뇌신경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뇌신경이 우리 수면을 책임집니다. 이 뇌신경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뇌신경들은 딱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공간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신경 1에서 뇌신경 2로 이 시냅스를 통과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서로 교통하면서 뇌신경들은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신경 1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낼 때 필요한 게 칼슘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것도 칼슘입니다. 이때 칼슘이 부족하면은 신경들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신경들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이 예민함이 불면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을 느끼고 또 잠을 자는 것은 우리 뇌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뇌신경 또한 우리의 다른 인체에 있는 세포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꼭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돼야지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이 바로 칼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불면이 오고 불안이 오고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불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 칼슘 결핍이기 때문에 칼슘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면 됩니다. 칼슘을 공급할 때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채소와 생씨앗입니다. 칼슘 염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먹는 칼슘, 즉 칼슘 영양제나 칼슘 비타민들은 산화된 칼슘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먹게 되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오히려 혈관을 막는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뇌신경에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칼슘염, 즉 채소와 생씨앗에 있는 영양입니다. 특히 참깨, 달맞이 꽃씨, 그리고 홍화에는 칼슘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칼슘을 가진 것은 또 당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먹는다면 우리 몸에 칼슘을 아주 효과적으로 필요한 만큼 많은 양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당근과 씨앗을 같이 먹는 방법은 바로 당근 씨앗즙입니다. 방법은 당근을 500cc 주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리 50g, 참깨, 홍화, 달맞이 꽃씨, 그리고 생모미를 각각 10g씩 같이 넣어서 즙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식한상에서 저번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당근 씨앗즙을 만드시고요. 드실 때는 다른 녹즙이나 과즙과는 달리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에 같이 먹어야지 우리 간과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섭취 권장량은 200cc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내가 소화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나쁘다, 내가 방귀를 많이 낀다, 배 부글거림이 자주 있다, 또는 헛배가 부르고 배가 더부룩한 게 많이 있다라는 분은 200cc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100cc부터 드세요. 식사부터 먼저 하시고 그 후에 바로 당근 씨앗즙을 드시는 건데, 이렇게 100cc를 드시다가 한 일주일, 2주일 후에 장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100cc 드시다가 150cc, 그러다가 200cc 이런 식으로 늘려서 나중에는 200cc 정도를 식사 때마다 드실 수 있는 몸을 만들면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아침 식사하실 때만 드셔보세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그렇죠? 점심에도 한번 드셔보시고 저녁에도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3번 드실 수 있다면 불면증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근 씨앗즙을 먹을 때 들어와야 되는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을 공급해주면 이 비타민 D를 꼭 같이 우리가 인체에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에 있는 비타민 D는 우리 인체에 그 어떠한 비타민 D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D를 정제나 정맥 주사로 맞게 된다면 혈관과 각종 장기와 그리고 우리 관절과 인대에 석회로 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칼슘 하면 비타민 D가 꼭 같이 와야 되지만은 정제가 아닌 이 비타민 D는 햇볕으로 쬐셔야 되고요. 또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바로 잎채소입니다. 특히 이파리가 색깔이 녹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비타민 D의 함량은 높습니다. 케일이나 상추, 근대 이런 곳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칼슘의 공급과 햇볕 쬐기는 불면을 해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 외에도 우리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팁은 바로 수면 위생입니다.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들어가서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시간, 잠이 안 오면은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내가 눈만 감고 자는 것도 수면이지 하면서 정신은 말똥말똥 깨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는 이것을 수면 부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수면 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잠을 못 취하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시잖아요. 방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따뜻한 물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근데 재밌는 책을 읽으면 안 되겠죠. 내가 졸리게 하는 책을 읽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피곤해지세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잠을 청해 보세요. 하지만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도 잠을 못 드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20-30분 있다가 다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물을 마시든지 다른 책을 읽든지 하시다가 다시 졸리면은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인체는 수면 가다가 아니라 내가 수면이 부족하구나 생각을 해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들을 더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자는 공간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약간 선선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좋아요. 방 전체가 너무 후끈후끈하면 잠에 들기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체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존재합니다. 자율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들인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점점 잠을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자기 3시간 전에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을 활성시킬 수 있는 TV 보기나 핸드폰 보기는 자기 2-3시간 전에 또 마치셔야 됩니다. 일생생활에 이렇게 해준다면은 불면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많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수면제 중에 하나가 이제 졸피뎀이라는 약물인데요. 이 졸피뎀은 요즘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밤에 자다가 이제 깨요. 그런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본인은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꼭 피해야 될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먹는 신경 안정제, 이 신경 안정제는 원래 항경련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우리의 뇌신경을 눌러놓고 뇌신경의 기능을 많이 저하시키는 약물입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될 때는 우리의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치매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답답해요. 내가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이럴 때 우리의 수면, 즉 우리의 신경세포는 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있어서 수면을 취하게 해줄 수 있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뇌신경세포라고 할 때는 호르몬을 잘 생각하는데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세포와 다르지 않게 신진대사를 하고요. 그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수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내 뇌신경세포가 아프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할 때 필요한 것이 칼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내가 칼슘이 모자른 건 알겠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칼슘 검사를 해봤는데 칼슘이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검사하는 칼슘 그 피 검사는 칼슘과 산화된 칼슘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내 몸에 있는 산화된 칼슘도 칼슘으로 똑같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치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 몸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내가 불면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체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칼슘 부족이 문제다. 그러면은 칼슘을 충분히 보충하시고 그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들을 충분히 쬐주신다면은 불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겁니다.